안녕하십니까. 우익,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빵빵 시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이 힘드시죠?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는 대내외적인 문제들로 머리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주위에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어쩌면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환율의 급상승이 가져온 대한민국 화폐 가치의 하락. 12월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정거래일 대비 3.3원 오른 1190.5원에 개장했으며 7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이것에 비례하듯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순매도, 자금 이탈이 가져온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하락,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계속되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져오는 경제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위험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발생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내외의 많은 경제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국가임을 인정해버린 듯한 사태가 벌어졌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조차 그럴싸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무력 완성, 초대형 방사포, 해안포, 신형 잠수함 건조, SLBM, 이제는 ICBM까지 신형 무기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시험 사격에 성공하며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리틀 로켓맨, 하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써오면서도 급격한 화해를 했고 북한 김정은과의 비핵화 협상을 통한 업적을 남기려 했던 것이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유화적인 입장만을 고수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분쟁을 겪으면서 세계 경제, 군사의 위기감을 느끼며 급격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12월 3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여태껏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며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가 그래야만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김정은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는 관계가 정말 좋지만 그는 비핵화 합의에 부응해야 하고 지켜보겠다며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인데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임박하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고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인데 이것은 북한 김정은에게 비핵화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표출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여전히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북한이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기에 이것을 억제하고 북한의 협상 테이블 참석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급격한 태도 변화는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무력 사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쉽게 하진 않겠지만 북한 김정은이 거만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인다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2017년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듯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은 재선을 위해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것은 일부 신빙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안보 문제인 만큼 절대 쉽게 넘겨서는 안 될 텐데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대화 가능 시한이라고 통보했던 12월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동식 발사대도 올려놓을 수 있는 규모로 증설한 콘크리트 토대 건설만 보더라도 2019년 12월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지금보다 강력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실제 북한은 12월 노동당 전원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언론 매체 조선중앙통신의 12월 4일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12월 하순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서가 12월 3일 발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전원회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전원회의는 2019년 4월 10일 제4차 회의 개최 이후 약 8개월여 만이고 연말 시한 마감이 임박하는 시기에 열리는 것이라 특별한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이번 회의가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다고 밝힌 만큼 연말 시한이 지나도록 특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북한의 움직임에 대비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 대한민국 언론 매체 곳곳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한 언론 매체의 보도가 틀렸다고 집중 보도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지금은 그 말이 어쩌면 진실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에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관련해 토론해 볼 수 있다면서 주둔을 계속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기조이고 선거 유세에도 이용하고 있지만,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목전에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대한민국에게 고강도 압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주한미군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과의 방위비 분담 4차 협상이 워싱턴에서 열리는 당일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낸 것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른데요. 비록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을 나타냈지만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면 방위비를 더 내라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이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언젠가 병사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는 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상당히 더 내는 게 공정하다고 본다면서 여전히 들어가는 돈에 비해 상당히 적고, 지금 우리는 그들이 더 내도록 협상 중이며 그들은 아주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지난해 10차 방위비 협상 때 한국 방어에 수십억 달러가 드는데 5억 달러밖에 내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3만 명의 병사를 주둔하며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는데 몇 배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국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했더니 1년에 거의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한 것을 말하면서 이미 한국 외에 다른 5개 부자 나라와 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병력을 추가 파병하는데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 수십억 달러를 내면서도 만족하고 있고, 내 친구인 일본 아베 총리에게도 당신네는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내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아무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오바마도 부시도 클린턴도 요구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항상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더 내야 하냐고 묻지만, 그것은 전직 대통령들이 멍청했기 때문이고,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이 과거엔 내지 않았던 많은 돈을 미국에 지불하는 이유이고, 그들은 훨씬 많이 더 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정은보 협상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러 번 그러한 원칙론적인 인상에 대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큰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에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의견과 대한민국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들에게 사업을 하려는 듯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만 그럴싸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요구, 북한 김정은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 개입 가능성, 모든 일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끼어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악화일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국민의 안보와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